중앙 유라시아의 동쪽 끝, 그리고 중국 지역과 거의 맞붙는 부분에 있는 페르가나의 동쪽입니다. 페르가나 계곡은 동아시아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곳인데요. 특히 당시 중국 쪽에 있었던 한나라, 그 위에 북위를 거쳐서 당나라와도 연관이 깊고, 당연히 한나라 그리고 당나라의 연관이 깊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역사 민족에도 큰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역에서 이 지역의 역사 문화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문화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역사학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세운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거시적 관점과 함께 또 하나가 연동성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비효과 같은데 동아시아 지역과 이 지역과는 약 4,00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실질적으로 중국과 연동되고 그 중국과의 연동성 속에서 우리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마 우리 지역 또는 동아시아 동쪽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중앙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또는 투르크계, 즉 유목계통 지역들을 통과해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먼저 저는 우리 역사상에서 프로토조선의 멸망, 유만조선의 건국 과정과 붕괴 과정을 이 지역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BC 3세기경에 흉노라는 이름의 존재가 역사에 등장하는데요. 물론 중앙아시아 동부 지역과 그리고 현재 몽골 지역에는 투르크계 민족들이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요.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페르시아계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었던 월지인들, 즉 아리안계인들이 일찍부터 이 지역에 정착했고 더 동쪽으로 와서 실크로드 무역망을 개척했던 겁니다. 그런데 BC 3세기에 들어서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비로소 동아시아 역사에서 흉노라는 존재가 중국 사료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흉노가 등장하면서 진나라와 흉노와의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위만이라는 존재가 동쪽으로 피신하면서 흔히 말하는 위만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 연관을 맺고 있는데요. 위만조선이 한참 발전하던 시기에 당시 중국의 한나라든가 또는 흉노는 우리 동쪽에 있는 조선에 대해서 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북쪽에 있었던 흉노는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새로 통일한 한나라를 매우 압박하고 있었고, 한나라는 흉노의 압박에 저항하기 위해서 갖가지 정책들을 취하지만 60년 동안은 거의 복속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한무제가 등장하면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흉노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현재 도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월지인들이 강력한 세력으로 활동했었는데요. 결국 흉노와 월지의 대결에서 흉노가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월지인들은 도낭 지역, 즉 감습성을 떠나서 서쪽으로 계속 이주합니다.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탈인문지 동쪽에 있는 오선을 치고 오선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그쪽에 있었던 스키타이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쪽 중앙아시아의 동쪽 지역에서 커다란 파란이 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월지인들은 다시 서쪽으로 가면서 현재 사마르칸드 지역 그리고 남쪽에 있는 테르미 지역까지 가면서 여기 있었던 박트리아 왕국을 경멸시키고요. 바로 그때 5개의 부족 중에서 귀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쿠샨 왕국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박진감 넘칩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직후 시기에 한나라의 무제는 이제는 흉노의 복속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당시 한나라를 둘러싼 역학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흉노를 치기 위해서는 흉노의 배후에는 월지와 연합하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장건이를 대사로 파견해서 월지로 향하다가 장건은 흉노에게 붙잡혀서 13년간을 살다가 다시 탈출을 해서 결국은 이 지역을 거쳐서 오선을 통과해서 월지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월지에서는 이미 중앙아시아 지역에 정착했기 때문에 한나라와 협력을 해서 흉노를 공격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월지의 대사행각은 일단 실패로 돌아가지만 장건의 이 행위로 인해서 중국 지역은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샅샅이 알게 되고 많은 물산물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 무역로가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제가 있는 이 페르가나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말을 발견한 것이죠. 이 말을 중국 세례에서는 한혈마, 즉 핏땀을 흘리면서 달리는 말이란 뜻인데요. 또 중국 세례에서는 천마, 즉 하늘을 나는 말이란 의미로도 사용이 됐고, 이런 좋은 말들을 우리 역사에서는 명마라고 표현됐던 겁니다.
그 말을 일반적으로 페르가나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페르가나 말의 생산지가 이곳인 것이고, 그리고 그 시기에 이 페르가나 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제가 있는 이 악시켄트에 도움을 둔 대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고는 실패했지만은 이곳에 가면은 바로 흉노군이 자랑하는 기마 군단을 무찌를 수 있는 정말 날쌔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말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무제는 장군을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의 장군의 파견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이 지역을 통과해서 오성까지 간 다음에 다시 한나라의 협력 관계를 논의했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때부터 이 지역은 한나라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문제가 생기는데요. 흉노는 한나라 무제의 대결에서 일단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흉노의 일부 세력들이 이 지역에 영향을 끼치면서 현재 중앙 유라시아의 동부 지역에는 많은 도시국가들을 압박하니까 당연히 이 도시국가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흉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은 한나라의 세력권에서 이탈하고자 합니다. 이런 정황을 파악한 한무제는 이제 대금의 원정군을 파견해서 점령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대군을 파견하는데 바로 그 무렵이 우리 유만조선이 멸망하는 것과 연관이 됐다는 겁니다. 한무제는 워낙 강력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서북쪽으로 흉노를 치고 서쪽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현재 광동성 지역에는 남호를 복속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군을 설치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남호에 파견됐던 점령군 사령군인 양복을 불러들여서 그가 주체가 돼서 유만조선을 공격하는데, 그때 육군 5만과 수군 8,000명이 동원되는데 수군 장군이 바로 남호를 정복한 양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렵에 유만조선 1년의 항전 끝에 BC 108년에 항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한무제군은 다시 7만의 병력을 모아서 이광리를 파견한 다음에 서쪽과 져서 공격하는 겁니다. 7만의 병력이 동원됐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은 병력은 약 3만 명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치열하게 공방전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이 공방전이 펼쳐졌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약 40여일간의 공방전이 펼쳐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외성은 함락이 되고요. 많은 군대들은 이 중성 안으로 대피해서 왕과 함께 항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 유만조선의 멸망 과정과 똑같은데요. 당시 이 외성을 방어하던 귀족 한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를 통해서 한나라군은 제안을 하는 것이죠. 항복을 하게 되면은 이른바 보존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안에 있었던 많은 귀족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한 끝에 왕인 무가 왕을 죽이고, 그리고 한나라의 무제가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한연말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한나라 군대는 이것을 수용했고, 결국 이 내부에서 항전하던 귀족들은 왕을 죽이고 항복을 하고, 그리고 한열마를 그들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광리는 한열마 수십 마리와 함께 보통 말들 3,000마리를 노획물을 획득한 다음에 다시 한나라를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지역은 한동안 한나라의 영향권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만조선이 성립하기 이전에도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역사와 연동이 되고, 특히나 유만조선이 결국 멸망할 무렵에는 바로 한나라, 당시 중앙에 있었던 한무제의 국제관계 또는 국제정책에 따르면은 바로 이 지역에 있는 세력, 남쪽 광동성에 있는 남월 세력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흉노의 자녀 세력들과 연동성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비록 작은 영향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데는 이렇게 오늘날의 중앙 유라시아의 동쪽 지역의 역학관계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알다시피 많은 부침을 겪은 그때 마지막에는 당나라 세력은 여기까지 못하지만 페르가나 동쪽에 있는 현재 이시쿨 지역, 그리고 카미르드라는 와칸 계곡 일대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고선지 장군입니다. 지금 비가 몹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전경이 그 유명한 페르가나 계곡의 일부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넓고 긴 것이 페르가나 밸리고요. 우리들의 통영가는 이렇게 푸른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풀과 나무와 그리고 숲과 강이 발달한 곳이죠. 해요.
아, 해요. go, go, go.